안녕하십니까, 장수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경확대 수술과 조루수술에서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신뢰성 있는 집도의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선택 기준 중에서도 수술 집도의사가 수술에 관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해왔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확대 수술을 시행받을 때 높은 수술 만족도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실력 있는 집도의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수술을 설명해 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경확대 조루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라면 당연히 개원 시기부터 병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고, 여기에 그 의사가 과거부터 해왔던 수술 관련 설명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가 시행해왔던 수술 방식들, 수술 재료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수술 경험을 누적시켜 왔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연구 실적들과 학회 발표 내용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과는 다르게 홈페이지 내의 컨텐츠는 법적으로 의사가 직접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책임자로 의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수술 관련 글은 의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외에는 의사가 출연하고 말하는 유튜브 등의 동영상이 또한 그 내용을 의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 페이지짜리의 간단하게 만든 광고 연결 페이지 등은 책임자가 의사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책임자를 의사로 명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내용이 가장 정확한 그 병원의 설명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독 한 페이지짜리 광고 관련 페이지는 과장된 표현도 적지 않습니다. 음경확대 수술, 조루수술은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제대로 하려면 정말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병원 시설이 크고 좋거나 직원이 많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집도하는 의사의 실력과 역량이 절대적입니다. 결국 집도의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실력 있고 신뢰성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수술에 관련된 그 의사의 설명과 주장에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의사의 경력이 10년이라면 10년 동안 그 의사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일관성 있게 하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온 발자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시술법이 바뀌거나 과거의 기록을 삭제한 병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기법의 완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수술 데이터와 시행착오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오는 새로운 수술법이나 수술 재료라고 광고하는 것들은 검증 과정이 부실하고 그저 광고를 위한 문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검증 과정을 거친 방식이라면 설명이 갑자기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본 골격에서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으로 일관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유행처럼 여러 병원에서 광고를 쓰다가 사라지는 설명과 문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귀두 필러 확대나 일부 라 XX 필러 같은 물질들, 귀두 지방 주사 방식, 귀두 지방 블록 이식, 진피 가루 주사 주입, 이런 것들이 과거 유행처럼 서로 여러 병원에서 경쟁적으로 광고를 했었지만 낮은 수술 만족도와 위험성으로 현재는 아주 일부에서만 시행됩니다. 요즘에도 제가 볼 때는 실제 거의 효과가 없는데 오로지 홍보만을 위한 문구들이 여러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조루 수술을 레이저로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레이저란 일종의 메스와 같은 것으로 절개와 동시에 출혈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서 개발된 의료기구입니다. 배부신경을 절제할 때는 원래 출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메스로 신경을 절제하나 레이저로 절제를 하나 신경 절제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레이저로 배부신경을 절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학적 이득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지만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홍보 문구로서 혹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진피 생착 과정을 돕는다면서 PRF가 크게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빈약합니다. 혈액 추출 성분인 PRF는 과거 치과 임플란트 영역에서 쓰이다가 효과가 미미하여서 잘 쓰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진피 생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진피는 수술 당시 이물질로서 치아 임플란트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해서 감염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실험적 시도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년간 진피 확대 수술만을 해왔던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아무 효과는 없고 새로운 시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들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진짜 검증된 내용들이 아니고 실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더 매력적인 광고 문구를 찾게 되면 그 문구는 쉽게 바뀌게 됩니다. 즉,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고 학회 발표도 없는 것이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예로 특정 병원에서 본인들만을 위해 개발된 진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피 제조회사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 병원 이름을 붙여서 제품 이름을 겉케이스에 인쇄해서 납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광고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도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설명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 진피를 5에서 6mm 두께로 두껍게 쓴다고 했다가 4에서 5mm로 은근슬쩍 설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동종진피만을 쓴다고 했다가 동종진피와 지방을 함께 넣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수술 내용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병원 간 경쟁이 심할 때는 용감하게 과장해서 홍보하다가 어느 순간 홈페이지나 광고에서 그 내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술에 관련된 설명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과거의 수술 관련 설명들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 LJ 비뇨기과의 홈페이지에는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팩트 체크, 의학 웹툰 게시판 등의 모든 내용들은 2003년부터 제가 직접 작성하여 올린 것들입니다. 그동안 개발하여 학회 발표를 하고 업그레이드 해온 수술법들과 그 과정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홈페이지의 여러 설명글과 그림들 대신에 동영상을 통해서 수술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제가 17년 동안 꾸준히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들입니다.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과거와 현재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이미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에 관련된 집도 의사의 설명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다 지우고 최근 것들만 남겨놓은 경우라면 왜 과거의 설명들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은 보통의 성형수술보다 의사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기능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연관되어 있고 얼굴 피부에 비해서 음경 피부는 워낙 연약하고 쉽게 늘어나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수술을 위해서는 집도 의사의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오늘은 음경확대 수술, 조루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이 집도 의사를 선택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술 관련 설명을 그 의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